안녕하세요. 오늘은 나이가 들수록 더 중요해지는 피부 관리 이야기를 깊이 있게 다뤄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피부 노화는 주름이 생기고, 피부가 처지고 윤기가 사라지고, 건조해지고 가렵고, 쉽게 자극받는 상태를 포괄적으로 의미합니다. 그런데 피부과학적 관점에서 보면 이 모든 변화의 출발점은 딱 하나로 귀결됩니다. 바로 피부가 수분을 붙잡아두는 힘, 즉 수분 보유 능력이 현저히 약해진다는 것입니다. 젊을 때 우리 피부는 스스로 수분을 생성하고 붙잡아 둘 수 있는 자체 방어 시스템이 충분히 작동합니다.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천연 유분이 피부 표면을 보호하고, 각질층의 세포 간 지질이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어 수분 증발을 효과적으로 막아줍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서 이 시스템 전체가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피부 관리가 더 중요해지는 이유는 단순히 주름이 늘어나기 때문이 아닙니다. 피부 노화의 본질은 피부가 스스로 수분을 지키고 유지하는 능력이 점점 약해진다는 데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주름, 처짐, 윤기 감소, 가려움, 쉽게 자극받는 피부 상태는 모두 이 수분 보유 능력 저하에서 시작됩니다. 젊은 피부는 피지선에서 분비되는 천연 유분과 각질층 사이의 세포 간 지질이 치밀하게 배열되어 있어 외부로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이 구조 덕분에 피부는 스스로 촉촉한 상태를 오래 유지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들면 피지 분비량이 줄어들고, 피부 장벽을 구성하는 세라마이드와 같은 지질 성분이 감소하며 각질층 자체가 얇아집니다. 그 결과 피부는 겉으로 보기에는 큰 문제가 없어 보여도 내부적으로는 지속적으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만성 탈수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이 시점에서 많은 분들이 고가의 주름 개선 화장품이나 기능성 크림을 찾습니다. 그러나 피부 과학적으로 보면 그보다 훨씬 더 우선되어야 할 문제는 따로 있습니다. 피부가 이미 가지고 있는 수분을 지켜주는 일, 즉 경피 수분 손실을 최소화하는 것이 모든 노화 관리의 출발점입니다. 이 역할을 가장 단순하면서도 강력하게 수행하는 물질이 바로 바셀린입니다. 바셀린은 피부에 영양을 공급하거나 콜라겐 생성을 촉진하는 기능성 화장품이 아닙니다. 그 작용 원리는 매우 단순합니다. 피부 표면에 얇은 물리적 보호막을 형성하여 피부 속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지 못하도록 막아주는 것입니다. 쉽게 말해 피부에 투명한 덮개를 씌워주는 역할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수분을 새로 만들어주지는 않지만 이미 존재하는 수분이 빠져나가지 않도록 차단하는 데 특화된 보호막입니다. 이러한 작용을 피부과학에서는 폐쇄성 보습이라고 부릅니다. 전문 용어로는 오클루시브 모이스처라이저라고 합니다. 폐쇄성이라는 말 그대로 수분이 빠져나가는 통로를 닫아주는 기능입니다. 연구에 따르면 바셀린은 경피 수분 손실을 약 30%에서 많게는 50% 이상까지 감소시킬 수 있습니다. 이 수치는 단기간에는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지만 몇 주에서 몇 달 이상 지속되면 피부 상태에 확실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건조감이 줄고 가려움이 완화되며 잔주름이 덜 도드라지고 각질 발생량이 감소합니다. 무엇보다 피부 자체가 얇아지는 노화 속도가 늦춰집니다. 피부 노화에서 가장 무서운 변화는 주름이 아니라 피부 두께가 점점 얇아지는 현상입니다. 피부가 얇아지면 작은 자극에도 쉽게 상처가 나고 회복이 느려지며 감염과 염증 위험이 높아집니다. 바셀린은 이러한 악순환을 예방하는 보호막 역할을 합니다. 바셀린에 대한 대표적인 오해도 바로잡아야 합니다. 석유에서 추출한 성분이라 위험하다는 인식, 모공을 완전히 막아 피부를 망친다는 인식은 과학적으로 정확하지 않습니다. 현재 시중에서 판매되는 바셀린은 의약외품 또는 화장품 등급의 엄격한 정제 과정을 거친 안전한 성분입니다. 불순물과 독성 물질은 모두 제거된 상태이며 피부과에서도 상처 보호와 스뮨 드레싱 목적으로 수십 년간 사용되어 왔습니다. 문제는 바셀린 자체가 아니라 사용 방법입니다. 바셀린은 일반 크림처럼 듬뿍 발라 흡수시키는 제품이 아닙니다. 아주 얇은 막으로 피부 위를 덮어주는 코팅제라는 개념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피부가 완전히 마른 상태에서 바셀린만 단독으로 바르면 보습 효과는 거의 나타나지 않습니다.
이미 피부에 수분이 존재해야 그 수분을 가두어 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세안 직후 물기가 남아있을 때 혹은 로션이나 수분크림을 먼저 바른 뒤 그 위에 극소량의 바셀린을 덮는 방식이 기본 원칙입니다. 각질층은 피부에서 수분 증발을 막는 첫 번째 방어선입니다. 젊은 피부의 각질층은 벽돌과 시멘트 구조처럼 촘촘하게 구성되어 있어 수분이 빠져나가기 어렵습니다. 하지만 노화가 진행되면 세포간 지질이 감소하여 틈이 생기고 그 틈으로 수분이 지속적으로 빠져나갑니다. 바셀린은 이 틈 위에 인공적인 보호막을 형성하여 임시로 지붕을 덮어주는 역할을 합니다. 손상된 각질층을 완전히 복구하는 것은 아니지만 수분 손실을 최소화해 피부가 스스로 회복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어줍니다. 중요한 점은 바셀린이 피부를 대신해서 관리해주는 도구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셀린은 피부가 본래 가진 회복 능력이 제대로 작동하도록 도와주는 보조장치입니다. 과도하게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의 자생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바셀린의 핵심 사용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반드시 수분이 먼저 공급된 피부 위에 사용해야 합니다. 둘째, 양은 극소량이어야 합니다. 셋째, 피부의 답답함이나 끈적임이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적정량입니다. 넷째, 바르고 나서 피부가 편안하고 안정적인 느낌이어야 합니다. 이 원칙만 지켜도 바셀린은 시니어 피부에서 가장 강력한 노화 지연 도구가 됩니다. 얼굴에 바셀린을 사용할 때는 가장 조심스럽고 절제된 접근이 필요합니다. 얼굴 피부는 피지선이 많고 모공이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바셀린을 잘못 사용하면 답답함이나 트러블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얼굴에 바셀린을 바르는 기본 원칙은 아주 소량, 그리고 밤에만 사용하는 것입니다. 먼저 저녁에 순한 세안제로 얼굴을 깨끗이 씻습니다. 수건으로 물기를 완전히 제거하지 말고 살짝 촉촉함이 남아있도록 가볍게 두드려 닦습니다. 그 상태에서 수분 로션이나 수분 크림을 충분히 발라 피부에 수분을 먼저 공급합니다. 약 1분 정도 지나 크림이 어느 정도 흡수된 뒤 쌀알반 크기보다도 적은 바셀린을 손끝에 덜어 양손으로 비벼 체온으로 녹입니다. 그 다음 얼굴 전체에 문지르듯 바르는 것이 아니라 살짝 눌러 덮어주듯이 가볍게 찍듯이 사용합니다. 바르고 나서 번들거림이 심하거나 답답하다면 양이 많은 것입니다. 바른 것인지 안 바른 것인지 잘 느껴지지 않을 정도가 가장 이상적인 상태입니다. 눈가는 얼굴에서 가장 먼저 노화가 시작되는 부위입니다. 피부 두께가 매우 얇고 피지선이 거의 없어 수분이 빠르게 증발합니다. 눈가에 사용할 때는 면봉을 이용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면봉 끝에 극소량의 바셀린을 묻혀 눈 아래 광대뼈 라인을 따라 살짝 찍듯이 발라줍니다. 속눈썹 가까이까지 직접 바를 필요는 없습니다. 체온에 의해 자연스럽게 퍼지면서 눈가 전체를 보호하게 됩니다. 입가는 말하고 웃고 음식을 씹는 과정에서 끊임없이 움직이는 부위입니다. 그래서 주름이 깊어지기 쉽고 건조가 빠르게 진행됩니다. 입가에는 로션이나 크림을 먼저 충분히 바른 뒤 주름 방향을 따라 바셀린을 살짝 눌러 덮어줍니다. 절대 문지르지 말고 누르듯이 발라야 합니다. 문지르는 자극은 오히려 노화를 촉진합니다. 이마는 생각보다 건조해지기 쉬운 부위입니다. 특히 눈썹 위쪽과 헤어라인 근처는 각질이 잘 일어납니다. 이마에 사용할 때는 중앙 부위 위주로 극소량만 사용하고 머리카락이 닿는 부위는 피합니다. 목은 얼굴보다 노화가 더 빨리 드러나는 부위입니다. 피부가 얇고 자외선 노출이 많으며 움직임이 작기 때문입니다. 로션이나 보디크림을 충분히 바른 뒤 바셀린을 쌀알 1개 정도 크기로 덜어 목 전체에 얇게 펴 발라줍니다. 특히 주름이 생긴 가로선 부분 위주로 한 번 더 덮어주듯 발라주면 좋습니다. 손은 실제 나이를 가장 정직하게 보여주는 부위입니다. 하루 종일 물과 세정제, 바람과 자외선에 노출되기 때문에 얼굴보다 훨씬 빨리 늙습니다. 손에 바셀린을 사용할 때는 밤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잠들기 30분 전에 손을 씻고 물기가 약간 남은 상태에서 핸드크림을 충분히 바릅니다.
그 위에 콩알 반 크기의 바셀린을 녹여 손등과 손가락 마디 위주로 얇게 바릅니다. 그리고 면장갑을 끼고 잠자리에 들면 밤사이 보호 효과가 극대화됩니다. 발은 혈액순환이 약하고 각질이 쉽게 두꺼워지는 부위입니다. 특히 뒤꿈치 갈라짐은 통증과 감염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저녁 샤워 후 발에 로션을 바른 뒤 바셀린을 얼굴보다 넉넉한 양으로 덮어줍니다. 뒤꿈치와 발바닥 가장자리는 조금 두툼하게 발라도 됩니다. 그 후 면양말을 신고 자면 각질이 부드러워지고 갈라짐이 완화됩니다. 팔꿈치와 무릎은 마찰이 많아 피부가 쉽게 거칠어지는 부위입니다. 로션만으로는 부족하므로 로션을 바른 뒤 바셀린으로 덮어주는 방식이 효과적입니다. 2주에서 3주 정도만 지속해도 피부결이 눈에 띄게 부드러워집니다. 전신에 사용할 때는 필요한 부위에만 선택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정강이, 복사뼈 주변, 허벅지 바깥쪽처럼 유난히 건조한 곳 위주로 얇게 발라줍니다. 전신에 무조건 바셀린을 도포할 필요는 없습니다. 바셀린 사용 후의 기준은 언제나 같습니다. 피부가 답답하지 않아야 하고 숨이 막히는 느낌이 없어야 하며 전반적으로 편안해야 합니다. 이 느낌이 아니라면 양이 많다는 뜻입니다. 바셀린은 단독으로 사용해도 의미 있는 보호 효과를 갖지만 다른 보습 성분과 함께 사용할 때 그 힘이 훨씬 커집니다. 이유는 분명합니다. 바셀린은 수분을 만들어주지 않고 이미 존재하는 수분을 가두는 역할만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수분 공급이 먼저, 바셀린은 마지막이라는 순서를 지켜야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조합은 물과 바셀린입니다. 세안이나 샤워 직후 피부에 물기가 약간 남아있는 상태에서 바셀린을 아주 얇게 덮어주면 가장 자연스럽고 안전한 보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특별한 화장품이 없어도 이 방법 하나만으로도 피부 수분 증발을 크게 줄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는 로션과 바셀린의 조합입니다. 로션은 수분과 소량의 유분이 균형 있게 섞여 있어 피부에 수분을 공급하는 역할을 합니다. 그 위에 바셀린을 얇게 덮어주면 로션의 수분이 공기 중으로 증발하지 않고 오래 유지됩니다. 샤워 후 전신 관리, 손과 발 관리, 목 관리에 특히 적합한 조합입니다. 세 번째는 수분크림과 바셀린의 조합입니다. 수분크림은 로션보다 보습력이 높아 극심한 건조 상태에서 더 효과적입니다. 겨울철이나 난방이 강한 실내 환경에서는 이 조합이 가장 안정적입니다. 수분크림을 충분히 바르고 그 위에 바셀린을 얇게 덮어 밤새 수분이 유지되도록 합니다. 네 번째는 알로에 젤이나 히알루론산 제품과 바셀린의 조합입니다. 알로에는 진정 효과가 뛰어나고 히알루론산은 수분을 끌어당겨 오래 유지하는 힘이 강합니다. 이러한 성분을 먼저 바른 뒤 바셀린으로 덮어주면 보습 효과가 훨씬 오래 지속됩니다. 피부가 예민하거나 자극받았을 때 특히 도움이 됩니다. 이 모든 조합의 공통 원칙은 하나입니다. 수분 공급 제품은 충분히, 바셀린은 최소한으로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이 비율이 무너지면 답답함과 트러블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제 바셀린 효과를 유지하기 위해 반드시 함께 실천해야 할 생활 습관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첫째, 뜨거운 물 사용을 피해야 합니다. 뜨거운 물은 피부 보호막을 구성하는 피지막과 세포간 지질을 한 번에 씻어내 버립니다. 미지근하거나 살짝 따뜻한 정도의 물이 피부에 가장 안전합니다. 둘째, 세정제 사용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매일 전신을 강한 비누나 바디워시로 문지를 필요는 없습니다. 겨드랑이, 사타구니, 발처럼 필요한 부위만 세정하고 나머지는 물로 씻어도 충분합니다. 셋째, 샤워나 세안 후 3분 이내에 보습제를 바르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시간을 놓치면 피부 표면 수분이 급격히 증발하기 시작합니다. 로션이나 크림을 먼저 바르고 필요한 부위에만 바셀린을 덮는 것이 이상적인 루틴입니다. 넷째, 실내 습도를 관리해야 합니다. 겨울철과 난방기 사용 시 실내 공기는 극도로 건조해집니다. 가습기나 젖은 수건만으로도 피부 건조는 상당히 완화됩니다. 다섯째, 물을 조금씩 자주 마시는 습관이 필요합니다. 한 번에 많이 마시기보다 하루 종일 나누어 마시는 것이
체내 수분 균형 유지에 좋습니다. 여섯째, 자외선 차단을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합니다. 시니어 피부도 자외선 손상에서 결코 자유롭지 않습니다. 오히려 피부 장벽이 약해져 더 빠르게 손상됩니다. 외출 시 얼굴, 목, 손등에는 반드시 자외선 차단제를 발라야 합니다. 일곱째, 가려워도 긁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긁는 행위는 피부를 얇게 만들고 염증과 색소 침착을 남깁니다. 가려울 때는 긁는 대신 로션과 바셀린으로 즉시 보호해야 합니다. 여덟째, 과도한 각질 제거를 피해야 합니다. 각질은 피부 보호막입니다. 때를 밀거나 스크럽을 자주 하는 습관은 노화를 가속화합니다. 바셀린을 활용한 피부 관리의 목표는 피부를 새로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지금 가지고 있는 피부를 가능한 한 오래 건강하게 유지하는 것입니다. 피부를 괴롭히는 관리가 아니라 피부를 지켜주는 관리가 진짜 노화 관리입니다. 바셀린은 단순한 만큼 사용법이 명확해야 합니다. 올바르게 쓰면 피부를 지키는 든든한 보호막이 되지만 잘못 쓰면 답답함과 불편함, 때로는 피부 트러블을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절대 금기 사항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첫 번째 금기 사항은 완전히 마른 피부에 바셀린만 단독으로 바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셀린은 수분을 만들어주지 않습니다. 이미 피부에 존재하는 수분이 있어야 그 수분을 가둘 수 있습니다. 마른 피부에 바셀린을 바르면 촉촉해지는 것이 아니라 기름막만 덮여 답답하고 불쾌한 느낌만 남게 됩니다. 반드시 물기, 로션, 수분크림 같은 수분 공급이 먼저여야 합니다. 두 번째 금기사항은 많이 바를수록 효과가 좋다는 생각입니다. 바셀린은 소량만으로도 충분한 보호막이 형성됩니다. 많이 바르면 모공이 막힌 느낌이 들고 땀이 차고 피부가 숨을 쉬지 못하는 것 같은 불쾌감이 생길 수 있습니다. 특히 얼굴에는 쌀알 반 크기도 대부분 과합니다. 보일 듯 말 듯한 양이 정답입니다. 세 번째 금기사항은 여드름, 염증, 골마 있는 상처 위에 직접 바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염증이 있는 부위를 바셀린으로 덮어버리면 열과 세균, 염증 물질이 빠져나가지 못해 오히려 상태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먼저이고 회복 단계에 들어갔을 때 보호 목적으로만 사용해야 합니다. 네 번째 금기사항은 낮보다는 밤에 사용하는 것이 안전하다는 점입니다. 낮에는 땀, 먼지, 미세먼지, 배기가스 등이 많아 바셀린 막 위에 오염 물질이 달라붙기 쉽습니다. 그래서 얼굴 사용은 가능한 한밤에만 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다섯 번째 금기사항은 매일 습관처럼 의존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바셀린은 상시 사용용이 아니라 필요할 때 사용하는 강화 보호용입니다. 피부가 유난히 건조한 날, 찬바람을 오래 맞은 날, 각질이 심한 날에 선택적으로 쓰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과도한 의존은 피부의 자생적인 보습 능력을 약화시킬 수 있습니다. 이제 피부 타입별 주의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건성 피부입니다. 바셀린의 효과를 가장 잘 느낄 수 있는 피부 타입입니다. 로션이나 수분크림을 충분히 바른 뒤 바셀린을 얇게 덮어주면 밤사이 수분 손실이 크게 줄어듭니다. 얼굴, 목, 손, 발 등 거의 모든 부위에 선택적으로 사용 가능합니다. 단, 건성 피부라도 소량 사용 원칙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다음은 중성 피부입니다. 수분과 유분 균형이 비교적 안정된 상태이므로 매일 사용할 필요는 없습니다. 환절기, 겨울철, 난방이 강한 날처럼 피부가 당기는 날에만 보조적으로 사용하면 충분합니다. 다음은 지성 피부입니다. 얼굴 전체에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눈가나 입가처럼 피지선이 거의 없는 부위에만 극소량으로 제한해야 합니다. 대신 손, 발, 팔꿈치, 무릎 같은 신체 부위 위주로 사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다음은 당뇨병이나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분들의 피부입니다. 이 경우 피부가 쉽게 갈라지고 상처 회복이 느리기 때문에 바셀린은 매우 중요한 예방 보호막이 됩니다. 특히 발, 뒤꿈치, 정강이 부위를 꾸준히 보호하는 것이 상처 예방에 큰 도움이 됩니다. 단, 이미 상처가 있다면 의료진의 치료가 먼저입니다. 다음은 피부가 매우 예민하거나
아토피 성향이 있는 경우입니다. 바셀린은 비교적 자극이 적지만 개인차가 크므로 반드시 패치 테스트를 먼저 해야 합니다. 팔 안쪽이나 귀 뒤에 소량을 발라 24시간 이상 반응을 확인한 뒤 사용 범위를 넓혀야 합니다. 이제 오늘 강의의 핵심을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바셀린은 주름을 없애는 화장품이 아닙니다. 피부를 새 것처럼 재생시키는 약도 아닙니다. 그러나 피부 노화 속도를 늦추는 힘은 매우 강력합니다. 그 이유는 피부 노화의 출발점인 경피 수분 손실을 직접적으로 차단해주기 때문입니다. 시니어 피부 관리의 핵심 원칙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 피부를 건조하게 방치하지 말 것. 둘째, 피부를 과도하게 자극하지 말 것. 셋째, 지금의 피부를 오래 지켜낸다는 관점으로 접근할 것. 바셀린은 이 세 가지를 가장 단순하고 경제적으로 실천할 수 있는 도구입니다. 고가의 화장품보다 더 중요한 것은 피부를 괴롭히지 않고 보호하는 습관입니다. 피부는 시간을 되돌릴 수는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는 있습니다. 관리하면 천천히 늙고 방치하면 빠르게 늙습니다. 이 차이는 몇 년이 지나면 누구나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피부는 관리하고 보호한 만큼 정직하게 반응합니다. 오늘부터 바셀린을 단순한 연고가 아니라 피부 노화를 늦추는 과학적인 보호막으로 인식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은 습관 하나가 피부의 미래를 크게 바꿉니다. 감사합니다.